그게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입시제도에서는 너희는 그냥 기계라고 생각해. 수희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6시에 가서 못하는 부분을 착착 이렇게 해주는. 아니죠, 잘하는 부분 더 잘하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되게 의기소침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는 초등학교 때 할 일이고 지금 고3이 고2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걔가 1등급이 나왔어, 수능 때.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좀 이제 급하게 수능 1등급을 맞아서 좀 대학 때 어려움이 있었기는 했는데, 그럼 수능 1등급을 좀 안정적으로 맞는 친구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좀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는 친구들은 초등 때 어떤 공부를 했나요? 아, 진짜 이전 영상에서도 진짜 지겹게 얘기했지만 아, 이거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저희가 네, 한 100만 번 지긋지긋 얘기하면 합니다, 지긋지긋. 믿으시겠습니까? 독서예요. 국어를 잘하고 학습을 잘하는 열쇠는 독서예요. 뭐 문해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해력도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문해력 말고 뭐 이렇게 짧은 글을 막 문제집 많이 풀려가지고 이런 거 말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저희 요새 이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얘를 나름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머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통째의 책을 읽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짧은 글은 너무 쉽거든요. 그게 정말 오랫동안 독서를 한 애들은 그냥 기술적인 거는 좀 단기간 가르쳐도 금방 습득을 하고, 오히려 내가 책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었을 때보다 이런 기술을 넣어서 읽으니까 이렇게 점수가 나오네라는 원리까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정말 넘사벽 점수가 나오죠. 그렇게 저학년 때는 무조건 독서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조금 힌트를 드리면, 아이가 처음엔 재미 위주로 독서를 하다가 중간에는 여러 개가 재밌어지게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가 여러 영역에 관심이 없다고 애도 똑같이 그 분야만 읽어요, 책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여러 영역의 책을 좀 읽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죠. 이제 수능 때, 수능 강사들이 뭐 초등학교 때 뭐 독서나 국어 공부 많이 하는 거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누군지 일단 데려오세요. 저하고 배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책을 한 권 읽는 게 수능 문제를 잘 푸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네. 수능을 잘 보는 거 중요한데, 네.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이, 그죠? 국어라는 영역에서 책을 읽고 내용, 지문을 해석하고 이러는 거에 정말 대학만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건 본질적인 교육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질적인 교육을 잘해서 점수까지 잘 나오게 하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기계적으로, 저도 몇 분 압니다, 유튜버들 중에. 계속 무슨 독해 문제집만 막 풀려라, 독서할 필요 없다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이제 국어만 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좀 너무 슬퍼요. 그런 얘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가 경영인인가를 좀 잘 보시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독서 자체를 좀 잘해서 국어 성적까지 잘 나오는 것,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공부했던 것들이 유용한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아주 저학년 애들을 벌써 기계적으로 막 비문학 문제집을 막 풀려가지고 점수만 대입도 바뀌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게 그 빈무한 문제집이에요. 그거는 독서가 된 애들한테 서브로 넣어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독서도 안 된 애들한테 그걸 넣어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긴 글을 못 읽어요. 그리고 책 읽기를 싫어해요. 그런 공부 방법 때문에 아이들 인생에서 책을 빼버리는 이런 행위예요. 그 다음에 그럼 수능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좀 어떻게 학습을 했나요? 독서가 좀 꾸준히 된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와서는 이제 사실 학습에 관련된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고, 또 이제 너무 길게 말씀 못 드리니까, 독서 토론 논술? 책을 읽었던 이해죠. 이해 위주의 수업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표현. 국어 영역에는 표현과 이해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읽기하고, 그죠? 듣기 이런 거라면, 표현의 영역은 말하기랑 쓰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체화가 되고 내면에 됐다는 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사실은 제대로 아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설득할 수 없는 생각은 의미 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재화된 것을 이렇게 계속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수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보고 그 다음에 글로 또 차분하게 글로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글도 여러 가지 글을 꼭 논설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글을 다 두루두루 잘 쓰는 것이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잘 되는 애들이 이제 수능이나 입시에 관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그 아이처럼 보고서를 쓰는 수업을 다시 듣는다거나 이런 일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 아이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다 된 상태에서 입시 위주의 공부를 잠시 했던 거고 또다시 그건 잘 될 거니까.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에 가서도 인재가 되고 거기서도 활약을 펼치고 아무리 지방에서 올라왔어도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어디 가서도 기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아, 정말 잘 키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